근데 플랫폼을 만들기란 여간 어렵고 또 플랫폼을 구입하는 자체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읽었고 지금도 이분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면서 도움을 받습니다만 그 회장님이 좀 약간 특이한 대답을 하나 해주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남의 브랜드는 결코 당신의 브랜드가 될 수 없다. 당신의 브랜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을 들여서라도 당신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남의 것은 결코 너의 것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알죠? 자본이 있으면 누군들 안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하고 싶어요. 심지어 10억이 있어도 지금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까먹는데 돈을 쓰는 순간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부자들도 지금 돈을 안 써요. 현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뭘 자본을 들여서 어떻게 시스템을 우리가 뭘 알아서 만들겠냐는 거예요. 자본과 열정이 설령 있더라도 성공하기 힘든 것이 또 하더라도 유지하기 힘든 것이 이 자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들거나 구입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설령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해도요. 이미 넘사벽의 시스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째,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표적으로는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어요. 플랫폼, 우리는 이미 많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요. 플랫폼 안에서 문화생활이나 소비를 넘어서서 생산을 하는 업무적인 영역까지 전범위에 걸쳐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러한 플랫폼들이죠. 실제로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카카오톡이 한번 셧다운 됐을 때 난리 났잖아요. 은행도 안 돼, 뭐 일 처리도 안 돼, 모든 것이 안 돼서 너무 답답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어떠한 단순한 취미나 연락의 소통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내 업이 이 플랫폼 안으로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들의 영향이 커졌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플랫폼을요, 비즈니스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플랫폼 비즈니스란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가치를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면서 각자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들도 자영업을 차리시지만 플랫폼 사업 말고는 이제 돈 벌 방법은 거의 없어요. 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조차도 본인의 자영업을 차리지만 이 많은 고객들을 본인의 업으로 확보하는 방법은 결국 플랫폼밖에 없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사장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중요성을 알지만 사장님들 본인은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구입하는 형태로 이 지불하는 지출이 운영 대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의 시장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플랫폼을 만들기란 여간 어렵고 또 플랫폼을 구입하는 자체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란 결국 생산자랑 소비자가 만나서 개인의 가치, 본인의 가치를 교환하는데 이걸 누군가가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시킴으로써 중간에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형태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죠. 제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말씀을 드렸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을 음식을 시키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음식을 먹고 싶은 사람인데 누군가는 음식을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의 그 플랫폼을 만든 사람은 주방 하나 없어요. 근데 요리를 하는 사람과 요리를 먹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켜서 그 연결된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는 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플랫폼이 이러한 형태를 띱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플랫폼 형태를 구축하냐면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이 공급자와 그리고 소비를 하려는 회원을 연결하기까지 이 수수료가 잘만 구축한다면 공급과 소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중개 수수료가 계속해서 시스템화된 그 안정적인 자산 소득을 구축해 놓은 거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랫폼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플랫폼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또 우리도 사실 어느 영역에서 보면 소비자로서 플랫폼 기반이 없는 곳에선 더 이상 소비를 하지 않잖아요. 굳이 차 타고 멀리 갈 필요 없이 핸드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팡이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해가면서 우리도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셨다면 아, 플랫폼 비즈니스가 정말 지금
기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한 단계 제가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좀 지혜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연결성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이 확장성, 그리고 이 연결성이 나로부터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로부터 연결되는 것이 1대1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대 다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 나의 것으로 인정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이 가능이 되어야 돼요. 유행이 아니라요. 유행은 너무나 많이 바뀌고요. 심지어 정말 그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도요, 지금의 유행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너무나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그 시대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지속 가능함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공동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원동력이 돼서 사람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건 단순히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드릴게요 로는 절대 모일 수 없어요. 가치와 철학이 굉장히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샤넬은 굉장히 이제 고가의 명품이 되었지만, 사실 샤넬은요, 여성의 독립성을 굉장히 추구했던 브랜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샤넬은 이렇게 유지가 되어오고 있고, 우리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고 있는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그 브랜드 옷이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도 옷을 팔지만 단순히 옷을 파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의 가치와 철학을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파타고니아의 디자인이 어떻든지 간에 이 파타고니아라는 이 브랜드가 내 티셔츠 안에 박혔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타고니아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와 철학은 한 브랜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무자본. 버틸 수만 있으면 사실 가능한 게 사업이에요. 근데 다들 이것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못 버티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과연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점포. 재고 부담이 없죠. 직원 고용할 필요 없죠. 월세 낼 필요 없죠. 때 되면 유행에 따라서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바꿔야 될 그 비용도 필요 없죠. 이 무점포라는 건 굉장한 시장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자본과 무점포가 가능한 플랫폼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플랫폼을 찾았을 때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퍼스널 브랜딩. 말이 너무 어렵다면 그냥 개인 브랜드화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스토리가 곧 자산이 돼서 나만의 어떠한 장점이 나의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장소에 딱 이렇게 있음으로써 수입이 나는 일들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 그리고 자본에 구애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플랫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자산소득원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즉, 얼마나 많은 연결과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최상의 플랫폼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플랫폼을 바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메이예요. 아메이는요, 이렇게 생필품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65년 전부터 공유해오고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생필품을 어디서 사셨는지 잘 기억해 보신다면 이러한 곳에서 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비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가가 더 올라서 한 달에 한 40만 원은 좋게 우리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유통산업에 있는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의 소비가 이들에게 수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통에 무지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수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근데 반면 기회로 인식하고 이미 유통권을 쥐고 있는 이들에게는요, 우리의 소비가 그동안에 수입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소비를요, 여러분들이 매달같이 쓰는 이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소비를요, 나와 같이 쓰고 싶은, 나랑 같이 쓰면 좋을 그런 사람들을 한 3-4명 같이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이 소비가 여러분들에게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제품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하나하나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해서 소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매출로 다 잡아준다라는 거. 단돈 10,000원이라도 요새는 아끼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200원, 500원이라도 싼 곳이 있나 찾아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소비 패턴을 줄이는 방법보다요, 여러분들이 쓴 것에 대한 몇 %가 더 오히려 들어오게 한다라는 이 방법이 훨씬 더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아껴서 어디에 더 썼는지 기억나세요? 절대 기억 안 나요. 아낀 돈은 또 어디론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쓴 것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캐시백이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모으고 쌓였을 때의 의미를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인 소비 방법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혼자의 어떤 소비에서 매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으로부터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소비와 즉 매출이 여러분들의 수입이 되고 또 함께 쓰는 사람들의 수입이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자산소득의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꼭 해보실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매번 사라고 이야기하는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아휴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걸 하고 말지 똑같은 노동소득인데 못하러 이거를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미가 생필품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이제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야 이거 사 뭐 누구 언니 이거 지금 사야 해 이거 너무 좋아 라고 몇 번의 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한 번씩 쓰게 되면서 경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누군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만큼은 꼭 써야 되는 아이템으로 딱 지정이 된 순간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스스로 사기 시작하는 아이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필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뜨게 되는 자산소득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자산소득, 또 연금성 소득, 월세소득, 인세소득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소득원이 된다라는 의미는 제가 좀 이따 수익 구조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업할 때 아이템을 우리가 선정하잖아요. 엄청 고민하거든요. 하나 만들어내면요. 이미 시대가 흐름이 지나가 있어요. 그렇게 시대 흐름은 굉장히 급변하게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변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차리기보다 변하지 않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여러분 키포인트예요. 바로 생필품이죠.